자, 네. 음, 계속 풀어볼게요. 350페이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350페이지 9번이요. 350페이지 9번. 다음 자료에 의해 주 3일의 12월 31일 결산 시,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4월 1일에 소모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중요한 건 뭐예요? 소모품을 전액 뭐요? 비용 처리하였다. 요거죠. 비용 처리하였다. 소모품을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12월 30일 소모품 미사용 잔액 덜 쓴 거죠? 20만 원 있대요. 그럼 어떤 분계가 돼야 될까요?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어떤 분계가 돼야 될까요? 자, 볼까요? 12월 31일. 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0만 원 처리했다는 거죠?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근데 이 100만 원을 기준에 탔을 때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건 무슨 가정이에요? 다 쓸 거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다 쓸 거, 다 소모하겠다, 그쵸? 다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 생각하고 했는데 기말에 보니까 지금 덜 쓴 거 미사용액 20만 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 비용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20만 원만큼은 덜 비용 처리해야지, 그쵸? 덜. 그러니까 얘를 까야겠죠? 까야 돼요. 소모품비를 얼마를 까야 돼요? 20만 원. 그렇죠? 20만 원만큼 덜 썼잖아. 소모품 비 20만 원. 얘 뭐가 돼야 돼요? 자산 돼야겠죠? 미사용 잔액. 미사용 잔액. 소모품 자산 처리돼야겠죠?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는 80만 원. 그렇죠?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80만 원, 남아 있는 거 20만 원. 됐나요? 하실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음. 자, 10번. 주 3일은 2021년 9월 1일에 정기예금 200만 원을 적립하였다. 9월 1일이죠. 기중에 2021년 12월 31일에 행할 결산분계로 오른 것은 이수이자는 월할 계산하고요. 만기는 1년이래요. 그쵸? 1년 뒤인 2022년 8월 30일이잖아요. 이자율은 12%, 이자는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수령. 계획이 비슷하죠. 어제 한 거랑. 어, 어때요? 12월 31일에 결산분계로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오늘 올해 비용과 올해 수익과 내년 수익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돼요. 올해 수익 얼마, 내년 수익 얼마.
자, 볼게요. 보세요. 어, 2021년 9월 1일에 정기예금을 가입했죠. 그리고 만기가 언제예요? 2022년 8월 31일이에요. 딱 1년이죠. 정기예금 가입하면 뭘 받아요?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를 언제 받기로 했어요? 이날 받기로 했어요. 이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회계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딱 여기서 끊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정기예금 가입한 게 9월 1일이니까 만기까지 이렇게 뭐가 발생해요? 이자 수익이 발생해요. 이자 수익은 균등하게 발생을 하는데 돈은 이때 한꺼번에 몰아서 받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분개를 안 했단 말이야. 수익이 이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분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2월 31일 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4개월만큼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응? 발생했잖아. 이거 지금 이자 수익 발생한 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아놨다니까. 그래서 기말에 가서는 뭐 해야 되냐면요. 12월 31일에 가가지고는요. 발생한 이자 수익을 잡아야 돼요. 즉 2011년 이자 수익은요. 총 얼마? 200만 원? 200만 원이죠. 200만 원. 200만 원의 원금의 12% 연이자율이죠. 12달분의 몇 달? 4개월 발생했잖아. 얼마예요, 이거? 8만 원? 8만 원이 발생했죠? 발생한 것만큼 뭐 해줘야 돼요? 이자 수익 잡아줘야 돼, 덜어줘야 돼요? 잡아줘야지. 이자 수익 잡으면 어디예요? 이자 수익 8만 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선이에요, 미예요? 미죠, 미수 수익 8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2번. 자, 11번 볼게요. 주 3일은 2021년 4월 1일에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2021년 12월 31일에 행할 결산정지분계로 오른 것은 월할 계산한다고 한다라고 돼 있죠. 한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잘 보세요. 2021년 4월 1일에 보험료를 지급했대요. 언제? 4월 1일, 그쵸?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으니까 내년 3월 31일까지 보험 혜택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올해는 12월 31일, 요때는 올해는 몇 년치가, 몇 개월치가 지금 걸쳐 있어요. 지금. 1, 2, 3을 제외한 9개월만큼만 실제로 발생했고, 보험료가 발생했고,
내년 3개월은 내년 비용으로 들어가야 적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2021년 보험료는 전체 얼마? 120만 원에서 12달 분의 몇 달? 9개월이고 그렇죠? 9개월. 그렇죠? 그래서 얼마? 90만 원이죠. 그걸 먼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22년은 120만 원에서 12달 분의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얘는 30만 원.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정해졌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보험료 올해 비용 2021년 비용 90만 원, 2022년 비용 30만 원 정해졌죠. 그 다음에 4월 1일에 보세요. 이거 좀 잘 보세요. 4월 1일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현금 120만 원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차변에 비용 처리했다라는 거야. 비용 처리. 다 비용 처리해버렸어.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인가요? 현금 110만 원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31일 가서 봤더니 뭐가 잘못된 게 보였죠? 지금 올해 비용 얼마 돼야 돼요? 90만 원 돼야 되고 내년 비용 30만 원. 이게 120만 원이 다 처리되면 안 되고 내년 거는 내년으로 넘겨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90만 원이 되려면 기말에 어떤 분기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 까야 돼요?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까야겠죠. 그래서 보험료 비용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보험료가 대변으로 얼마 와야 돼요? 얼마 와야 돼요? 30이 와야겠죠. 내년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게 얼마니까? 90이니까. 그렇죠? 30만큼 보험료를 대변으로 까주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급 보험료 또는 선급 비용. 그렇죠? 선급 보험료 같아요. 선급 비용 얼마? 3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됐나요? 요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뭐 아까 어제도 했던 거고 지금 계속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뭔가 설명 이걸로 좀 드려볼게요. 문제는요. 선급 비용 아까 제가 우리 그 4개 그 발생주의 계정 중에서 선급 비용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 비용 쪽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선급 비용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또 하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조금 문제를 바꿔내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지금 4월 1일에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비용 처리했죠. 4월 1일에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내가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다 비용되면 안 돼. 그렇죠? 이게 다 비용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기말에 이만큼은 덜어내면서 자산 처리했죠. 맞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이 현금을 지급했는데 똑같이 현금을 지급했어요. 4월 1일에 120만 원 현금을 지급했어요. 현금을 100 현금을 120만 원 지급을 했어요. 4월 1일에. 그때 비용 처리하지 않고 얘를 보험료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차변에다가 자산 처리한 거 자산 처리. 자산 뭐 있어요? 선급 비용 있죠? 그냥 돈 냈을 때 선급 비용 또는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얼마? 12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돈 내고 선급 비용, 선급 보험료 처리했다고요. 그냥 자산 처리. 그랬을 때 우리의 기말 분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뭐가 이상해지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비용이 얼만데 90이고 내년이 30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가 내가 원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90이고 내가 원하는 자산 금액은 얼마예요? 내년 거 30이잖아요. 비용으로 90, 자산으로 30을 내가 원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처리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기말 분계가 같아지면 안 되겠죠? 이때는 달라져야 돼요. 어떤 분계가 나와야 돼요? 비용을 잡아줘야 돼요? 따줘야 돼요? 새로 잡아줘야겠죠. 비용이 없잖아 지금. 이 상태는 비용이 지금 내가 원하는 90만 원 없잖아. 90만 원이 없잖아 내가 원하는.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를 잡아줘야 돼 이거는. 보험료를 얼마? 90만 원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잡아주고 뭐 해줘? 여긴 뭐가 와야 돼요? 선급 비용도 까줘야 돼요. 얼마만큼? 90만 원만큼을.
선급 비용을 자산 계정을 90만 원만큼 까줘야지 얘랑 얘랑 같아져요. 결과가. 즉 얘는 비용 처리되고 얘는 자산 처리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는 120만 원 비용 처리했다가 30 까고 30을 남겨놨죠. 자산으로 90만 원 비용 처리된 거예요. 얘는요. 자산 처리해놨다가 90만 원만큼 까면서 비용 처리한 거예요. 결과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같아요. 얘랑 얘랑 결과는 같아요. 비용 90만 원, 자산 30만 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4월 1일에 요 4월 1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기말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4월 1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에 따라서 기말분기가 달라지는 거에 유의하세요. 다시 말해서 4월 1일에 자산 처리했냐, 비용 처리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뭐랑 똑같아요? 소모품 계정 정리랑 똑같죠? 소모품 계정 정리랑 똑같아요. 논리가. 소모품은 어떻게 써요? 비용 처리할 때 네? 샀을 때 비용 처리하면 비용 덜 된 것만큼 까면서 자산 처리했잖아요. 소모품을 자산 처리했으면 쓴 것만큼 비용 처리했잖아요. 똑같아요. 논리가. 아니 구조가 논리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요거. 내가 비용 처리할 금액이 얼마고 비용 처리할 금액, 올해 비용 처리할 금액이 얼마고 자산 처리로 남겨둘 금액이 얼마라는 걸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해지면 첫 번째 이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기중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중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래서 문제를 열의 8, 성급 비용 문제 열의 8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반드시 주어져요. 비용 처리했다 또는 분기 이렇게 했다라고 주어진다고. 그럼 여러분이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주어져요. 안 주어진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거나 어떻게 하냐면요. 그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뭐 현금 지급하고 어떻게 했다? 자산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산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비용 처리했다라고 나오면 이거고 열의 8이 이렇게 나오지만 자산 처리했다 이렇게 그냥 넌지시 준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나는 자산 까면서 비용 처리했구나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열의 8은 다 틀려요 또.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문제 이게 뭐지 하면서 심지어 이게 뭐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려 나중에. 이게 왜 틀렸죠? 물어봐. 이게 뭐가 잘못됐죠? 제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분계가 바뀌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수익과 비용이 될 수 있도록 분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옛날에는 여기 의형별 연습 문제 있었는데 그 문제가 빠지면서 그걸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11번은 뭐예요? 11번은 4월 1일 보험료 120만 원 현금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하고 지금 박스 안에 보여줬죠? 보험료 120만 원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비용으로. 그러니까 분계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다 그렇게 지급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줘요. 12번 볼게요. 주 보배는 2021년 10월 1일에 사무실 1년분 임차료를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분계했다. 자, 이거는 그냥 말로 해볼까요? 똑같으니까. 1년분 임차료가 비용이죠. 임차료. 1년분 임차료가 120만 원이면 한 달 임차료는 얼마게요? 10만 원이죠. 1년분 임차료가 120만 원, 한 달 임차료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 몇 달 지났어요? 2021년은. 몇 달 빌렸어요? 3개월이죠. 10, 11, 12. 석 달 임차했잖아요. 10, 11, 12. 석 달 발생했죠? 맞죠? 근데 거기 지금 석 달, 그러니까 석 달, 올해 임차료는 얼마? 30만 원. 내년 임차료는 얼마? 90만 원. 근데 회사가 처리해 놓은 거는 10월 1일에 임차료를 얼마? 120만 원 처리해 놨죠.
내가 원하는 건 얼마? 30만 원. 석 달이니까. 그러면 임차료를 잡아 까야겠죠? 90만 원만치만큼 잡아 까야 돼요, 대변으로. 임차료를 대변으로 90만 원 까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 오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올해 비용이 30만 원, 내년 비용이 90만 원인데 회사는 다 120만 원을 다 처리해 놨으니까 90만 원만큼 지금 오바되는구나. 임차료를 대변으로 까고 선급 비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3번이요. 13번 문제인데요. 다음 자를 토대로 주 3일에 단기 현금으로 수령한 임대료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현금으로 수령한 걸 물어봤어요. 현금 수령? 그러니까 현금주의에 의한 임대료를 물어본 거예요. 현금주의의 임대료.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섬수 임대료는 각각 33,000원과 26,000원이다. 기초에는 33,000원, 기말에는 26,000원.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뭐예요? 전기말이죠. 기초랑 전기말은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얼마 있었고 33,000원 있었고 선수 임대료가 올해 말에는 26,000원 있었대요. 그 다음에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임대료는 6만 원이다. 자, 문제. 이 6만 원은 발생주의 임대료예요? 현금주의 임대료예요? 단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임대료 6만 원은 발생주의 임대료를 말하는 걸까요? 현금주의 임대료를 말하는 걸까요? 발생주의죠. 아니,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잖아. 맞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문제 어려워요. 이거는 좀 앞에 거가 잘 됐을 때 이제 풀 수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우는 동안 고민해 보세요. 자, 힌트 다 드렸어요. 기초 선수 임대료는 뭐다? 전기말이고 작년이 거고 기말 선수 임대료는 올해 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익계산서에 6만 원 있다는 거 발생주의 임대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선수 임대료가잖아요. 걔를 더하고 빼다 보면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왔다 갔다 하죠. 아니, 현금주의에서 선수 임대료를 더하고 빼주고 하면은 발생주의로 바뀌잖아. 아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이거 여러분이 이게 발생주의 이게 딱 완전히 이제 익숙하게 되면 이제 풀 수 있을 건데 지금은 아마 좀 힘들 수 있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자, 보세요. 근데 설명을 듣고 이런 류의 문제는 또 비슷하게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비슷하게 나오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풀 수는 없다고 해도 지금 최대한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아까 제가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선수 임대료, 선수 수익이 33,000원과 26,000원이래요. 기초 선수 수익이라는 거는 기말 선수 수익이죠. 작년 말에 계상한 선수 수익을 말하는 거죠. 작년 말에 선수 수익이 얼마 있었대요? 작년 말 12월 31일 이게 단기고 전기 말이죠, 이거. 이때 선수 수익 얼마 계상했대요? 33,000원? 33,000원을 계상했대요. 33,000원을. 그쵸? 그 다음에 올해 말은요, 얼마 계상했대요? 26,000원 계상했다 그랬죠? 26,000원이 선수 임대료래요. 선수 임대료의 의미가 뭐예요? 선수 임대료.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다라는 얘기죠. 네? 발생주의로 하면 내가 현금주의로 미리 받았지만 발생주의로 하면 내년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선수 임대료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 선수, 이연, 내년 거, 차기, 뭐 기간 미경갑은 이연, 내년 같은 말이라고 다. 이 33,000원은 전기 거예요, 올해 거예요. 발생주의로 하면. 올해 걸 말하는 거죠. 작년에 올해로 넘겼잖아. 작년 말에 올해로 넘겼다고. 발생주의로 하면 이거는 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있어요, 지금. 작년에 12월 31일에 결산할 때 작년에 야 이거 내년 거야 하면서 넘겼다고. 발생주의로 하면 내년 거야. 이해되세요? 내년 거야 하고 넘겼다고. 얼마를? 33,000원을 이렇게 넘겼어요. 네? 내년 거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이 올해 말에 가서 여러분이 지금 올해 있는 거 올해 말에 가서 26,000원은 야 발생주의로 하니까 현금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발생주의로 하니까 어? 내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넘긴 거죠. 따라오세요? 내년 거야 하고 넘긴 거예요. 내년 거야. 얼마를? 26,000원을 내년 거야 하고 넘겼어요. 그 결과 발생주의 임대료가 단기 얼마라는 거예요. 6만 원. 33,000원을 받고 26,000원을 넘기니까 6만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 풀었는데 거의. 현금주의 임대료 있죠? 단기 현금주의 임대료에다가 단기 현금주의 임대료에다가 내년 거 있죠? 내년 거라고 넘긴 거. 내년 거라고 임대료 내년 거라고 넘긴 거를 빼주고, 그렇죠? 여기 현금주의 임대료가 있다고 칩시다. 현금주의 임대료. 그러니까 현금 받은 임대료예요. 말 그대로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가 있어요. 그 중에서 26,000원을 넘겼잖아. 26,000원을 뺐죠. 올해 받은 임대료 중에서 내년 거야 하고 넘겼죠. 기말 선수 임대료를 뺐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만약에 기초가 없으면 발생주의 임대료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작년에서 넘어온 것도 있네. 그렇죠? 작년에서 넘어온 것도 있네. 아니 그러니까 올해 현금 임대료에서 그러니까 이게 현금주의니까 복잡한 거. 현금으로 수령한 임대료에서 내년 거야 넘긴 거를 빼준 게 발생주의 임대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넘어온 거 한 번 더 고려해 줘야 돼. 얘는 더 해줘야 돼, 빼줘야 돼요. 작년에 올해 거야 그러면서 넘겨줬잖아. 더 해줘야겠죠. 이쪽은 빼줬으니까 이쪽 더 해. 얘는 넘겼고 얘는 빼줬으니까 얘는 더 해줘야 돼. 기초 선수 임대료가 있으면 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단기, 그쵸? 뭐가 된다? 발생주의. 발생주의 임대료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헷갈리죠?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려요. 다시 보세요. 이게 현금주의를 현금 받은 임대료라고 합시다. 현금 받은 임대료가 있어요. 근데 내년 거약으로 넘긴 거 있죠? 내년 거약 넘긴 거를 빼주고 작년에서 올해 거약으로 넘겨준 거 있죠? 그거를 더하면 요거를 고정해주면 발생주의 임대료가 나와요. 맞죠? 그럼 몇씩 다 만들어졌잖아. 이제 모르는 건 뭐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모르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아는 거 세 개 있잖아요. 이거 다시 적으면 X 현금주의 임대료. 이거 우리 이걸 모르잖아, 이거를. 근데 기말 선수 임대료가 얼마예요? 33,000원? 26,000원이죠? 26,000원을 빼고 기초 선수 임대료가 얼마예요? 33,000원이죠? 작년에서 넘어온 거. 33,000원을 더하면은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6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풀 수 있잖아요. 그쵸? 얘가 넘어가면은 더하고 빼주면 얼마가 나요? 86,000원에서 33,000원 빼니까 53,000원이 돼야지 현금 받은 임대료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자 보세요. 53,000원 예를 들어서 현금 이거 뭐예요? 53,000원인가요? 53,000원이 있었어요. 53,000원. 그렇죠? 네? 53,000원 현금 받았어 올해. 근데 이 중에서 26,000원은 야 내년 거야 그러면서 넘겨주고 작년에 이거 올해 거야 그래서 넘겨받은 거 33,000원 더하면 6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이거는 어, 지금 이해 안 되면 잘 적어두시고요. 이거 요것만 추가된 거예요. 이 기말도 있지만 기초도 똑같구나. 결국 연속되는 거니까 올해 이게 결국 다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기초도 있으니까 요거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항상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한쪽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모르겠다 그러면요. 6만 원에다가 33,000원 더하고 26,000원을 빼보던지 에다가 34,000원을 빼고 26,000원 더 해보던지 둘 중에 하나 해보면 답은 무조건 50%를 맞출 수 있어요. 한쪽에 더하면 한쪽에 빠져야 되니까. 네. 일단 잘 적어 두시고요. 요거에 어려우면 요거는 놔두시고 우리 그 11번, 12번 문제 같은 거 있죠. 걔네들은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걔네들은 나와요. 11, 12 뭐 이런 애들은.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 14번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었으나 그쵸? 50만 원이었으나 다음 결산 정리분기에 누락이 발견되었다. 누락 사항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도 아주 잘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거기 지금 14, 15, 16이 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간단해요. 거기 50만 원 있었죠. 당기순이익이. 근데 지금 두 개 빠뜨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늘겠니? 줄겠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을 분개를 했을 때 플러스 효과인지 마이너스 효과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네? 이게 당기순이익이 느는 효과인지 마이너스 효과인지 더할지 뺄지만 판단하면 된다고요. 일단 분개가 필요하겠죠. 분개해야지 더할지 뺄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임대 수익 중 차기분 선수 금액과 임대료 당기분 미수 금액 요거를 한번 분개 한번 해보세요. 두 개 어떤 분개가 나와야 되는지. 익숙하면은 이제 그거를 바로 풀 수 있겠지만 일단 어떤 분개가 나와야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두 개. 이자 수익 차기분 선수 금액과 임대료 당기분 미수 금액을 분개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분개를 빨리 해보세요. 필요한 분개.
볼게요. 이자 수익 중 차기분 선수 금액, 이자 수익 중 차기분 선수 금액 이거 내년 거란 얘기죠? 이자 수익 중에 차기분 내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 수익 중에 내년 게 있어? 그럼 이자 수익을 빼야 돼요, 늘려야 돼요? 빼야겠죠. 이자 수익을 빼줘야 돼요. 이자 수익 감소는 차변 대변. 차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자 수익 차변에 나오고 대변에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대료 당기분 미수 금액. 이거 임대료 당기분인데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죠. 임대료 못 받았으니까 잡아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잡아줘야겠죠.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임대료 대변에 적고 여기는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이죠. 미수 수익. 미수 수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수 수익. 근데 이 문제는요. 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 금액이 있네. 아이고. 5만 원, 8만 원, 8만 원, 5만 원. 이 문제는 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수익 계정에, 손익 계정에 초점이 있는 거죠? 손익 계정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8만 5만 원? 8만 원? 8만 원. 이런 분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분계를 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적은 게 손익 계정이죠. 노란색으로 적은 게 손익 계정이잖아요. 제가 손익 계정에 차변에 있으면 무조건 무슨 효과? 마이너스 효과.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손익이 원래 얼마였어요? 50만 원 있잖아요. 50만 원 예상 상태에서 지금 이자 수익 감소, 수익의 감소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 효과예요. 지금 손익 계정이 마이너스, 지금 차변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효과예요. 볼 것도 없이 손익 계정이. 그러니까 8만 원은 마이너스 효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익 계정이 지금 대변에 적혀 있죠? 임대료. 그러면 5만 원은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거 딱 보면 이자 수익 차기분 선수 금액, 그럼 이자 수익이 차변인지 대변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이자 수익 차기분 내년 거니까 덜어내야겠네. 이자 수익 감소 차변. 그럼 얘는 마이너스일까? 8만 원 딱 가로 치시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요. 더해줘야 되니까 임대료 대변이네. 그러니까 수익 계정이 대변이니까 5만 원 더해주고 구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47만 원? 똑같은 문제예요. 밑에 그거 똑같은 문제. 다음 자료의 결산 조정 후에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시작은 1,000만 원이죠. 그러면 그 밑에 결산 조정 사항 두 개 있죠. 1번, 2번. 얘가 더할지 뺄지만 고해주면 돼요. 얘를 덜어내야 되는 건지 잡아줘야 되는 건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보험료 선급분과 이자 미지급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자, 볼까요? 네, 아직? 자, 볼게요. 보험료, 보험료 선급분이죠. 보험료 선급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험료 중에 내년 게 있다는 얘기죠. 선급분 내년 게 있다는 얘기예요. 보험료 까야겠죠. 보험료 까야 돼요.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이 어디로 와야 돼요? 대변 보험료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이 보험료 대변으로 와야 돼요. 얘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얘는 뭐 안 적을게요. 대변에 왔으니까 플러스일까죠? 더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자 미지급분, 이자 미지급분, 이자 미지급, 비용이죠. 비용이 지금 미지급 됐으니까 잡아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잡아줘야겠죠. 이자 비용 얼마예요? 9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발생주의 계정은 선급 비용이고 뭐 미지급 비용이 오겠지만, 그렇죠? 지금 얘는 이자를 지금 비용 잡아줘야 되니까 손익 계정이 차변에 오니까 얘는 마이너스일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은 굳이 여기다가 적으면 드릴게요. 이거는 뭐야? 선급 비용이죠. 얘는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 이렇게 와요. 얘는 미지급 비용 200인데 이건 몰라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 수익 비용만 더할지 뺄지만 하면 되니까. 얘는 더하고 얘는 빼줘야 되는 얘기죠. 손익 계정이 대변에 오니까 더 플러스 효과고 얘는 마이너스 효과. 16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16번. 주 3일에 2021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만 원이다.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은 단기 발생분 이자 수익, 단기 발생분 이자 수익 10만 원의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대요. 얘는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요. 이자 수익을 미수분을 인식하지 않았대. 이자 수익이 발생했지만 안 잡아줬다는 얘기죠. 맞죠? 더해줘야겠죠. 단기 발생분 이자 수익이라는 거는요, 이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차변의 이자 수익, 아니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는 더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2월분 급여 미지급분 3만 원을 인식하지 않았대요. 미지급분 발생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거, 그렇죠?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인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의 손익계정이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효과예요. 비용 인식 안 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1번은 첫 번째는 이자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니까 이자 수익 인식하면 플러스 효과가 날 거고요. 두 번째는 비용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비용 인식하면 또 마이너스 효과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더하고 3만 원 빼주면 8만 원? 됐죠? 17번. 결산을 하면서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수정 분계를 누락하였다. 기간 미경과분, 내년분, 차기분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기간 미경과분, 내년 거, 차기 거. 그러니까 보험료 중에서 내년 거를 처리를 안 해줬대요. 올해 보험료 중에서 내년 거 안 덜어냈대. 이로 인한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보험료 지급 시 뭘로 처리한다. 반드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보험료 지급 시 비용 처리했대. 지급 시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은 지급 시 비용 처리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돼 있겠죠.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급 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보험료 이렇게 했고 이 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 미경과분이니까 이 보험료 중에 내년 거 있다는 얘기죠. 내년 거 있으니까 내년 거만큼 덜어내야 되니까 기간 미경과분 내년 거만큼 기말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보험료 이렇게 덜어내고 그쵸? 덜어내고 차변에 뭐 했다? 선급 비용 했다는 얘기죠. 선급 비용. 자, 이런 분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매번 하던 거 보험료 까면서 선급 비용 하는 거. 근데 이걸 뭐 했대요? 통째로 누락했다라는 거. 통째로 얘를 통째로 뭐 했다? 빼먹었다. 누락했다라는 거예요. 누락했다. 그랬을 때 영향은 이거를 분계를 하고 하나씩 뜯어보면 돼요. 그쵸? 이 보험료는 무슨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죠? 비용 계정이고요. 보세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이죠? 그쵸? 자, 만약에 이 분계를 안 했어. 그러면은 이 분계를 안 했어. 그러면 첫 번째 비용 과대될까요? 과소될까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비용이 과대될까요? 과소될까요? 과대되겠지. 원래 있었는데 빼야 되는데 안 뺐으니까 보험료가 올해 너무 많이 계상되겠죠. 그러니까 비용은 과대됩니다. 비용은. 굳이 이거 안 봐도 원래 의미가 비용이 많으니까 빼주는 의미였잖아요. 안 빼줬으니까 비용은 과대돼요. 그렇죠? 자, 자산은요? 자산은 자
원래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어. 자산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어. 그럼 과대될까요? 과소될까요? 과소되겠죠.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지금 이 자산 선급비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게 통째로 빼먹었다고 가정하면 자산은 과소돼요. 그렇죠? 맞죠? 부채는요? 부채는 여기 영향 없죠? 안 나왔잖아요. 여기 등장하지 않는 애들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는 영향 없어요. 자본? 자본. 그렇지. 자본도 봅시다. 자본. 자본은요? 자본은 좀 애매하다 그랬죠? 자본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자본 자체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수익 비용이 어디로 가요, 결국? 이익이 늘면 자본이 늘고 이익이 줄면 자본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순이익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단기 순이익 같은 거예요. 단기 순이익 어떻게 돼요? 비용이 너무 많이 과대되니까 단기 순이익은 과소되겠죠.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익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산도 과소돼요. 비용이 너무 많이 계상되다 보니까 이익은 줄어들고요.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본도 결국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 맞는 거 고르면 되겠죠? 단기순이익 자산 모두 과대 계상 틀렸죠? 1번은. 2번 단기순이익 자산 모두 과소 계상 얘도 맞아요? 맞네. 그렇죠? 단기순이익 자산 자본 단기순이익과 자본과 뭐 자산은 다 과소예요. 과소. 그게 맞는 거죠? 2번이 맞아요. 18번. 다음은 주 3일에 결산정리 누락사항이다.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똑같아요. 이것도 필요한 분계를 해보고 분석하면 돼요. 이 분계를 해보면 돼요. 결산정리 시 특허권에 대한 당기분 상각을 누락하였다. 특허권 상각 분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특허권 상각 분계. 특허권 상각 분계. 특허권 상각 분계 해보셨어요? 안 해봤나? 특허권 상각 분계. 특허권을 상각한다. 이 말에 특허권 상각 분계를 누락했대요. 분계를 해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죠. 특허권 상각할 때 특허권을 까면서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허권은 뭐예요? 자산이죠? 무형자산 상각비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산 까면서 비용 처리하는 감가상각분기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안 했다 그러면 유동자산이 이렇게 해야 되나? 유동자산이 과대 계상된다. 여기 유동자산 나와요? 이거는 비유동이죠? 유동자산 안 나오죠? 유동자산은 영향이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과소된다? 무형자산을 까야 되는데 지금 안 깠으니까 얘를 지금 통째로 누락한 거잖아. 지금 그쵸? 까야 되는데 안 깠으니까 과소되겠어요? 과대되겠어요? 무형자산은? 과대되겠죠? 무형자산은 지금 삼각해가지고 무형자산을 줄여줘야 되는데 안 줄여줬으니까 무형자산은 과대되죠. 단기순이익은요?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안 해줬어. 과대되겠죠? 이익은 비용 계산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과대됩니다. 과대. 비유동자산이 과대 계산된다. 맞나요? 맞죠? 무형자산이 너무 많아 이걸 생각을 안 하면 너무 많아지잖아요. 하나하나 뜯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 누락된 분계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조금 힘드니까 쉬었다 합시다. 네,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네.